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3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코람코 더원리츠가 상장을 합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4만 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저는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장 전에 몇 가지 체크해보는 김에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청약과 배정 현황을 보시면 일반 청약자의 총 청약 건수는 41,520건이었어요. 하지만 배정된 건수는 29,243건. 리츠는 100% 비례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경쟁률보다 한참 낮은 수량을 청약한 분들 되겠습니다. 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7.98%가 됐어요. 수요 예측 때에는 16.51%였고요. 보시면 6개월 확약 비중이 28.49%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보통 리츠들은 이렇게 다 6개월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요. 기존 48.27%에서 32.0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딱 이번 공모 수량만큼 1950만 주가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했거든요. 근데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수량을 적용하니까 약 1295만 주까지 감소한 거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64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들만 최근에 상장한 리츠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코람코 더원리츠가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요. 청약 증거금으로는 6.6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SK리츠나 NH 오런리츠, 미래에셋 글로벌리츠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약 경쟁률로 봤을 때는 451대 1이면 흥행에 충분히 성공한 리츠였다. 인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부진했던 이유를 찾자면 금리 인상기라는 부분과 환불까지 4일이나 걸렸던 것이 다소 좀 참여를 꺼리게 만들었던 이유라면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무난한 편이고요. 최종 유통 물량 32.06%, 요것도 무난하고요.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648억 원, 요건 이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괜찮은 결과인데요. 사실 리츠의 성과는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투자 대상 자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배당 주기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리츠들의 기초 자산, 그리고 배당 기준일 쫙 정리해뒀으니까요. 코람코 더원리츠 말고도 혹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아주 간단히만 기록했으니까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리츠마다 배당 기준일과 배당 주기가 다 다른데요. 이 배당 기준일 한 달 전부터는 조금 배당 매수세가 미리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과거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서 흐름 쭉 파악해 보시고 배당을 쭉 받는 전략도 당연히 좋지만 배당 기준일 전에 좀 미리 진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보는 전략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리츠들 중에서 성과가 좋았던 대표적인 리츠 두 개가 SK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인데요. SK리츠는 첫 분기 배당 리츠로서 관심을 모았고 자산 규모도 좀 큰데다가 SK그룹이 또 스폰서로 참여하게 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투자 대상 자산이 페덱스와 아마존 물류센터라는 게 메리트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코람코 더원리츠를 보자면 투자 대상은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 빌딩이었어요. 그래도 오피스 자산 중에서는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빌딩이라서 나쁘지는 않다고 봤고요. 공실률도 1%대로 낮았고, 그리고 SK리츠와 똑같이 분기 배당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보통의 분기 배당주들은 배당 기준일이 3월, 6월, 9월, 12월이라면 코람코 더원리츠는 2월, 5월, 8월, 11월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주로 하는 분들에게는 캐시 플로우를 고려했을 때 요 자체가 이렇게 배당 기준월이 다른 게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상 배당 수익률 연 6.2%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수익률 수준도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건의 리츠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요즘 리츠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 연준의 긴축 정책 등등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대표적인 고배당주의자, 안정적인 자산으로 꼽히는 리츠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 리츠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기도 하고 매년 임대료를 보통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미리 올려받겠다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매력이 있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상장한 리츠부터 해서 차트를 한번 쭉 돌려봤습니다. 우선 신한 서부 T&D 리츠 보시다시피 2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쭉 상승 흐름을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사실 상장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5,000원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면서 5,000원 위로는 금방 올라섰고요. 다시 내리막길을 걷다가 2월부터 쭉 올라와 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 겨우 5,000원을 막 넘어선 수준이에요. 자, 다음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이 친구는요. 상장일에 예상보다는 흥행에 성공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성과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새에 완전히 로켓 발사 5,800원 위로 올라섰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쭉 빠지다가 2월 들어서 쭉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참을 일정 가격대 수준을 버텨주면서 기간 조정 거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반 종목이라고 하면 와 이거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리츠라서 그냥 두고 보는 중입니다. 네, 다음 NH 오런 리츠. 얘는 상장일에 10% 이상 잠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2월 들어서 방향 전환을 시작했고 3월까지 꾸준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리츠는 상장 후에 일정 기간 꾸준히 올랐어요. 분기 배당 메리트가 있는 데다가 9월이 배당 기준 달인데 9월에 딱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매수세가 붙어줬던 것 같습니다. 무려 6,910원까지 올랐다가 쭉 빠졌지만 빠진 가격대도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2월 들어서 다른 리츠와 마찬가지로 오르기는 했는데 기울기는 좀 가파른 편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리츠들의 최근 흐름은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상장을 하니까 코랑코 더원 리츠 입장에서는 완전히 굿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리츠의 주된 목적은 배당 투자니까 혹시 상장 후에 첫 번째 배당은 어느 정도가 될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데 결산일이 2월, 5월, 8월, 11월 말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장 후에 받게 될 첫 번째 배당의 기준월은 5월이 되겠죠. 앞에서 봤던 표에 따라 제가 5월, 8월, 11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1년간 받을 수 있는 주당 배당금을 계산해 봤고요. 공모가 기준의 배당 수익률도 옆에 계산을 같이 해뒀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수량을 팔지 않고 5월 31일까지 보유한다고 했을 때 주당 84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배당금으로. 아마 근데 여기에는 조금 못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용한 것에 대한 배당금이 84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청약 대금이 납입된 일자는 3월 7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배당금이 조금 낮을 수 있겠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2달 정도를 보유하면 공모가 5,000원에 1.68%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상장일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팔지 못했다. 근데 나는 배정받은 수량이 워낙에 적어서 뭐 길게 이걸 가지고 배당용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 5월 배당을 노린 배당 매수세를 조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월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남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5월이 배당 기준월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코랑코 더원리츠에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코랑코 더원리츠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나 분기 배당 메리트 그리고 최근의 리츠주들의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상장일의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리츠는 5,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주가가 혹시 5,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간단해요.
굳이 손해보고 팔지 말고 배당을 노리고 조금 보유하면 됩니다. 주가가 5,000원을 하회하면 그만큼 기대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되니까요.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차라리 5,000원 밑에서는 더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수 단가를 낮춰서 배당 수익률을 더 높이고요. 주가가 다시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튼 반대로 상장일에 생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바로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 제자리 찾아오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재매수하는 걸 추천합니다. 배당을 노리신다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전략을 세워보자면 참고로 저는 배정받은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단기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상장일의 수익률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전량 매도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상 배당 수익률이 6.2%인데 그걸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혹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SK 리츠나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흐름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량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낫겠죠. 상장일 이후 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주가를 높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둘째, 상장일의 수익률이 5% 미만이다. 약간 수익 실현을 바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저는 그냥 5월 첫 배당 기준일을 노리고 기다려 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우선 5월까지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고요. 이 유니크한 5월 배당 기준을 노리고 배당 매수세가 조금 빠르게 유입이 된다면 4, 5월 중에 좋은 흐름을 한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2달 동안 보유해서 배당 수익률 1.68% 챙기고 플러스 배당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시세 차익 이렇게 둘 다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줘서 미리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5% 이상의 수익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에 저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장일이든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기다리는 기간 중에든 주가가 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할 매수를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 리츠는 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5,000원 부근으로 회귀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 매수 단가를 낮춰놓고 주가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의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해 볼 것 같고요. 또 단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나의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든 목표한 수익률은 내고 매도를 할 것 같은데 주식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리츠는 일반 종목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 전략 짜면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배정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계속 배당을 취하실 분들은 이런저런 고민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름 전략을 잘 짜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환절기라서 그런지 목 상태가 영 그렇네요. 기관지 약하신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따뜻한 차 챙겨 드시고요. 리츠보다는 어쨌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